첫 번째 뉴스부터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오늘 여당에서 6차 물가특위 열고 종부세 임대차 대체 후속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주요 저희랑 크게 상관 있는 내용은 딱히 많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종부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 현행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한다. 요거는 일찌감치 다 알려진 일들이죠. 그리고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60에서 40%로 이렇게 하향하기로 했다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요 부분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3법 개편안도 논의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 계약갱신 청구권은 지금 2년을 거주하신 세입자의 경우 보편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플러스 2년을 더 갱신 청구를 통해서 플러스 2년을 더 살게 해주고 5% 한도 내에서 그게 바로 계약갱신 청구권인데요. 요것 때문에 수많은 전세 가격들이 2년 이후의 가격까지 다 미리 다 상승을 시키면서 수많은 분들의 세입자분들의 그 피눈물이 흘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게 계약갱신 청구권 이걸 없애버리고 그냥 임대차 보호법에서 그냥 한번 계약을 하면은 3년 동안 계약을 나가지 않고 할 수 있다. 하여튼 이런 걸로 지금 바꿀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럼 좀 더 투자자 입장에서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원래는 2년만 딱 보유하고 세입자를 내보내고 그러는 경우가 좀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3년이면요 투자해서 좀 더 장기로 봐야 될 그런 것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워낙 바닥에 잡았기 때문에 2년 뒤에 매도를 한다 라고 하면 세입자가 안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3년이면 당연히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3년까지 내가 바라본다 라는 겁니다. 3년까지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갭 투자도 내가 그 세입자를 승계받은 게 아니라 내가 집주인이 살던 그 집을 예를 들어서 역전세를 해서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 거주를 하든 아니면 집주인을 내보내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서 계약을 체결하든 뭐든 간에 제 생각은요 이 3년으로 되면은 이 투자자는 좀 더 진득하게 기다릴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투자의 방향이 좀 더 바뀌겠죠. 그럼 시중에 매물들이 좀 더 덜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가 한번 과거처럼 지금 전세가 상당히 왜곡되어 있는 가격 아니겠습니까? 어떤 거는 갱신 청구권을 통해서 된 거고 어떤 거는 갱신 청구권이 아닌 그냥 일반 신규 계약이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장의 왜곡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어떻게 보면요 그런 것들 다 따져보고 투자를 할 수는 없어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요 제가 이 부동산 언제 오른다 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이 지역의 부동산이 언제 오를지 아는 사람은요 신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신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해야 될 거는 선진입이에요. 선진입. 자, 저는 선진입도 해봤고요. 과거에 바닥에서 기고 있던 부동산을 매수한 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조금 뜬 부동산을 잡은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보편적으로는 일단 바닥에 잡는 걸 좋아해요. 바닥에 잡아서 그냥 2년, 3년 기다리면요 무조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결국 전세가가 이 매수 심리든 임대차 시장의 심리든 모든 이 부동산에 대한 심리를 충분히 다 대변해 준다고 생각해요. 매매가는 그대로인데 전세 가격이 높아진다. 그 말은 뭡니까? 더 이상 이 지역에 신규 입주 물량이 감소하거나 거의 없다 해도 무방한 겁니다. 전세가가 올라간다는 건요. 전세가 올라가는데 매매가 그대로 있다. 아직까지 과거에 생겼던 그 상처 뭡니까? 수많은 하락, 수없이 길었던 그 하락 때문에 사람들이 집을 사지 않고 계속 전세만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시점 건설사의 입주 물량이 뚝 끊길 때쯤 전세가 매매가가 딱 붙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정확한 타이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서울과 수도권은요 워낙 이제 하락이라는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는 겁니다. 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이에요. 근데 박사민이 오늘 좀 일찍 시작했습니다. 한 30분 정도 일찍 시작했네요. 자, 아무튼 간에 서울과 수도권 같은 경우는요 이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수년간. 거기서 살짝 반등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랜 기간, 특히 3기 신도시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때까지는 계속 빠질 수가 있다. 그런데 지방 같은 경우는요, 서울과 수도권과 다르게, 자, 서울 수도권은 수많은 도시들로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지방은요, 딱 그 한 도시. 부산 같은 경우는 위성도시는 뭐 김해나 뭐 저기 양산이나 창원, 진해, 마산 이런 위성도시가 있지만요. 네. 그런데 기타 뭐 울산 그리고 대전 같은 경우는 위성도시가 또 없습니다. 광주도 마찬가지예요. 광주면 나주, 그 다음에 뭐 대전이나 세종 위성도시는 아니잖아요. 자급자족하는 도시죠. 네. 그러긴 한데 지방은 자급자족하는 도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이클만 적당하게 노리면요, 인구 100만 이상은 제가 안전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80만 이상부터는 안전해요. 그 도시가 6대 광역시 플러스 어디요? 세종시와 창원 정도입니다. 네, 창원 정도. 그런데 뭐 강원도 원주가 어떻냐, 뭐 춘천이 어떻냐, 충청도 충남 당진이 어떻냐, 뭐 서산 어떻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그런 거 정말 하지 마시라고요. 거기서 집을 팔아보셨어요? 네? 수많은 전문가 이야기합니다. 집을 안 팔아보고 이야기해요. 집 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상승기 때 집 팔기가 쉬운 줄 아세요? 아니에요. 상승기 때 내가 좋은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냥 애매한 물건, 타입도 안 좋고 층도 안 좋아요. 그러면 제일 늦게 팔려요. 네, 잘 안 팔린다고요. 상승기라도 그렇다는 겁니다. 상승기면 제일 늦게 팔리는 게 좋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데 아니에요. 상승기 때는 여러 물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골라 해서 진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내 물건을 안 받아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물건을 오직 실수요자만 받아줄 수 있을 확률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상승기 때도 잘 안 팔릴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나는 항상 좋은 물건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로얄층까지는 아니지만 방향이 안 좋다면요, 층이라도 좋아야 되고요, 타입이 안 좋다 해도 층이라도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고층이 저는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에는요, 이런 습관이 있잖아요. 이런 습성이 있잖아요. 차도 좋은 차 타면요, 길거리 지나가는 뭐 스파크나 뭐 모닝 같은 경우 보면은 무시하지 않습니까? 칼치기 하고 막 그래요. 네? 그런 게 있어요. 차로 이제 자기네들 계급 사회가 매겨진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한 지역에 있다면요, 이편한 푸르지오 뭐 자이 뭐 레미안이 있으면요, 그 중에서도 1등, 2등, 3등이 자연스럽게 형성돼요. 애들 학교에서는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형성이 되다 보면은 대한민국은 계급 사회입니다. 어쩔 수 없이요. 직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저기 뭐 기지, 해군기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간부 사택에 계급대로 배정을 해주고요. 와이프도 배우자의 계급대로 움직일 수밖에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와이프가 남편이 대이면요, 와이프도 대이고, 또 남편이 대령이면요, 와이프도 대령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는 게 대한민국 계급사회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걸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딱 그래도 층은 높게 가져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타입이 뭐 B타입이라서 꺾인 형태라고 할지라도 층이 높다면 그걸 좀 상쇄하는 효과도 있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는요, 이제 다주택자 보유세 기준, 이 주택수에서 가액으로 바뀔까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현재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요, 2주택 이상부터는 종부세 세율이 중과를 맞아요. 그리고 비규제 지역에서는요, 3주택 이상이부터 종부세 세율이 올라갑니다. 자, 나는 공시가 1억 이하로만 세팅했는데요, 왜 이런 식으로 내가 종부세 세율을 인상받아서 중과받아서 내야 될까요? 이런 의문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는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께서 이런 불합리한 세법들 다 깨부시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규제가 지속적으로 완화됩니다. 완화가 되면 사람들의 심리가 점점 안정감을 찾기 때문에요, 집을 사지 않아도 배가 부르는 그런 시기가 온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올해만큼은 집을 제발 사지 마셔라. 특히 작년부터는요, 대구 사지 마라, 부산 사지 마라, 인천 사지 마라, 울산 또 사지 마라. 울산은 비규제 지역만 매수 검토를 한다. 요 정도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은 앞이 깜깜했기 때문이에요. 왜?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요. 기존에 100만 올라야 되는 게 코로나 유동성 겹치면서 200까지 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락의 폭과 그 다음에 하락의 기간들이 더 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대구 부동산, 우리가 여기 월성 푸르지오 예를 들면요,
자, 보세요. 언제부터 올랐죠? 2020년 3월 딱 되자마자 코로나 터지자마자 올랐습니다. 네. 딱 7개월 동안 올랐어요. 7개월 동안. 그 다음에 2021년 1월부터 벌써 1년 6개월 동안 하락이 일어납니다. 30%죠. 30%. 여기서 저는요,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침체가 간다. 그러나 대구의 입주 물량이 서서히 줄어드는 23년을 기점으로 해서 24, 25 갈수록 매매가는 다시 차오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차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진입을 해야 되는 지역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월성 프로지오 자꾸 말씀드린 이유가 이 갭이라는 게 1억 4천 정도 하잖아요. 물론 매매가가 더 떨어지면 현재 여기 같은 경우는 학군이 좋기 때문에 거주를 계속해서 지속하려는 수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딱 1억 한 조금 더 되면은 이렇게 투자금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종에 가면은, 자, 세종시에 가면은 세롬동이라 있다 했죠, 제가. 네. 자, 세롬동에 6단지 힐스테이트 메이저시티, 이거 말고 여기 10단지 더샵, 10단지 더샵 보세요. 26평 갭이 얼마인가? 갭이 4억이에요. 네. 26평의 갭이 4억이라고요. 매매가 6억 2천인데 전세가 2억입니다. 자, 35평 떨어졌죠? 보이시죠? 자, 보세요. 35평은요 갭이 6억 천입니다. 매매가 9억 4천, 전세가 3억 3천입니다. 얼마 빠졌어요? 고점 대비? 21% 빠졌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요. 세종시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입주 물량을 보면은 이제 입주 물량 없단 말이죠. 이게 그냥 평범한 입주 물량입니다. 이미 세종시의 인프라가 다 갖춰졌고요. 네. 세롬동 가면 엄청나게 놀래요, 여러분들. 상권 장난 아니거든요. 네. 상가, 근린생활시설 상가 건물이 큼직큼직하게 높게 짓다 보니까 학원들이 많아요. 대형 입시학원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세종시에는요, 학생 수도 많고 학교 수도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 떠나가지고 네, 매우 괜찮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9억 4천 주고 지금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못 들어가죠. 네, 못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다만 입주 물량이 이제 거의 없기 때문에 여기는요, 서서히 안정화가 된다는 겁니다. 자, 전세가가 이제 서서히 올라갈 거예요. 왜? 입주 물량이 많지 않으니까요. 네. 전세가 서서히 올라갑니다. 매매가 좀 더 빠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말씀드리잖아요. 올해 세종시는요, 박앤세일이 마지막이다. 올해가. 네.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종시하고 대구 그리고 부산 여러 지역들을 비교해보고 내가 투자금이 만약에 1억이 있다 라고 하면 세종시에 못 들어가잖아요. 못 들어갑니다. 투자를 하라고. 그러면 대구나 부산이나 울산이나 등등 비교했을 때, 아, 내가 이 지역에 사는 게 좀 더 확실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덤벼 드셨으면 합니다. 덤벼 들었으면 합니다.